243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5월 10일 전국에서 유엔 한국이민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무소속이 85석, 그 어느 정당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애들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진구가 소속된 한국 독립당, 일명 한독당은 불참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도 불참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소속이 85석, 그 다음에 이승만이 중심이 됐던 독촉, 독민촉성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호 해당되는 한민당, 이런 순서대로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948년 50 총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 비례대표제는 이때 존재하지 않았고요. 1963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된 겁니다. 비례대표제는요. 두 번째,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 6.25 전쟁 중에 진행된 것은 발췌개헌입니다. 발췌개헌. 1952년 부산에서, 즉 대통령 간선제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승만이 당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그 48년 50 총선거는 그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선거였습니다. 보통선거 뭔지 아시죠? 1인 1표제. 똑똑한 사람은 2표, 3표, 잘난 사람은, 부자는 2표, 3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이 1인 1표를 갖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통일적 국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건 1972년 유시민헌법입니다.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법입니다. 5번 지문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다. 이건 유신정부에서 만든 요 얘들이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간접선거 방식이죠. 간접선거 방식, 일명 속칭 체육관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체육관선거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선출한 방식, 유신헌법 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그 문제 2번의 인물, 이 인물만 보고도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요? 이 사람 호는? 몽양? 여운형입니다. 꿈속에서도 독립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꾼다는 멋진 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도 좌파 계열입니다. 아쉽게. 즉 사회주의 계열이다,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라는 단어는 민족주의 계열하고도 소통이 되고 자의 계열하고 소통된다 해서 중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반대 극과 극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중도라는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였겠죠. 그 당시 생활하는 게 가장 어려웠겠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한청년단 결성, 대한민국 위정부 정부 예무부 차장 역할을 했다. 오늘 치면 외교 차관 정도 해당되는 직급이었다.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 일장기 말소 사건 조선중앙일보 자진 폐간, 44년 여기서도 중요하죠. 조선건국동맹, 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45년 이게 8월 15일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46년 가가 무슨 사건이냐 물어본 거고, 47년에 안타깝게도 47년에 서울 종로의 해화동에서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겠냐? 여운형이 46년에 뭘 했느냐? 네, 미 군정의 지원으로 자합작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봐봐. 미소 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단 말이지.
그리고 1946년 초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럼 미국이 미소 공동회를 막 찬성했냐 물어본다는 거야. 되게 소극적이었다는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 소극적이었다. 왜? 모스크바 결정 가장 기본적인 뭐죠? 신탁 통치잖아요. 그죠? 신탁 통치인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절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적극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 입장 봐요. 북은 사회주의 국가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쪽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계열의 성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야. 좀 미미했다는 거야. 미국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 뭐야? 꽤 많았는데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근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다래요. 미 군정의 지원으로 자국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인정한 제도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 참여했다. 여기는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건너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는 일명 사기메일을 했다. 5번 지문이죠. 연석 사기메일. 남북의 재정당, 정당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다 평양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는 얘기야. 그런 취지인데 가서 봤더니 김일성과 김두봉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구신적을 만드는데 김구 선생과 김규식을 이용하고 말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김구식 선생이 북한에서 박수를 받긴 받는데 어떤 축하 장소에 박수 치러오는 모습처럼 취해됐다는 뜻이죠. 실은 이 사람 두 목적은 어떻게 해?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모든 정당이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해서 공동의 주제를 얘기하고 논의해보자는 거 왔는데 반대로 역으로 이용당하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미미했다. 사기 메인은. 문제 3번. 다음 가이혼에 대한 행위로 설명 옳지 않는 것. 의견서, 성명, 범죄 사실, 피의자는 1921년 순사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경찰서 고등경찰로 약 15년간 근무한 자임. 상하 임시정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사찰하고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 각지에 활동한 자로서 민족 정의를 고취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단이 필요하며 땡땡 법제 3조에 해당한다고 사료된 이와 같이 결의함. 이 이혼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입니다. 줄여서 반민특위법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에 친일했던 사람을 모아서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반민특위법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사무실이 만들어졌겠죠. 사무실을 어디에다 만들었나요? 아세요? 오늘날에 국회 내에 설치했습니다. 국회 내에 설치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당시 정부는 이승만 정부죠. 자, 봐봐. 이승만 정부의 뛰어난 정책 중에 하나가 두 가지야.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하고 농지개혁법이야. 1948년하고 1949년이에요. 이승만 정부 협적 반농,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 일명 반민특위법과 농지개혁법 두 가지예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 특별법을 갖다가 되게 적극적이냐 물어보잖아요. 소극적이라고. 되게 소극적이었다. 왜? 이승만 주변에 전부 다 친일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구속해서 깜빵에 보내야 된다고. 그럼 자기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네,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형을 받던 사람들도 전부 다 감형되고 석방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법이 2년짜리 법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경찰, 즉 친일 성향의 경찰들 그대로 그 자리를 물려받았던 애들이 반민특위 사무실 갔다 가서 박살을 내버리더라. 집기라당 이를 전부 다 파손하더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입장인 경찰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더라. 되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 법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그 소극적이었던 게 지금 현재 2020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가끔씩 TV에 보면 어떻게 나와? 친일했던 사람 행적이 막 나온다고. 그 후손 손자가 경기도 영인 땅 20만 평을 가지고 있네, 뭐 남양주에 얼마를 가지고 있네, 뭐 수원에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떵떵거려 산다고.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 어떻게 배우지 못했기 되게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비교가 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되게 부끄러운 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싶어요. 민족 독립운동자 후손들은 되게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는 반면에 친일전 성향의 부잣집 이 양반들은 되게 지금도 떵떵거려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막 화나는 경우가 발생해요. 왜? 지나간 걸 공부한 게 역사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처리한 게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끄럽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부끄러운 점입니다. 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옳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재헌의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맞아요. 법안 개정을 활동기간이 단축됐다. 아까 몇 년에서 몇 년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이승만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들 조사하였다. 맞죠? 뭐 꽤 많은 사람들 있죠. 뭐 이강수, 최남선, 뭐 채린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책에 나오는 되게 많은 문학, 그다음에 음악인들 되게 많거든요. 다 풀려났습니다. 활동을 주도했던 일부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조항이 발표 당시의 사회 모습, 당시 모습을 옳은 것. 자, 1조. 북위 38도선 이남에 조선 정토와 조선, 오타가 났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조선.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1조 가장 큰 지문이고요. 마지막 조 봅니다. 5조. 군정기관 또한 모든 목적을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 네, 미군정 포고문이라고 합니다. 미군정 포고문. 네, 1945년 9월 누군가요?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사령관의 미군정 포고문입니다. 이 당시 45년 9월에 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945년 12월. 두 번째,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어났다. 46년 1월 이듬해. 카이로단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1943년.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자, 봐봐. 1948년 10월 건국 동맹이 44년 말 잘못했어. 그리고 1945년 지금 하고 있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8월 10일 줄여가지고 우리는 건준이라고 합니다. 잡으세요 이렇게. 전부 다 누구죠? 여운형 선생입니다. 네. 44년 10월에 건국동맹, 45년 8월 15일 건준, 건국준비위원회. 요게 발전시킨 게 뭐죠? 건준이 발전시킨 게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미국이 들어온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든 이유는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미국 정부로부터 인민공화국, 즉 인공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인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 다음 한국의 강복 이후에 대한 결정문이다. 이해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차려보겠습니다. 1번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2조 둘째 줄 공동위원회 설치할 것. 연방국 대표줄에. 그 다음에 3번 공동회의 제한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를 협약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한다. 45년에 있었던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미소 공동 이해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 1번 갑니다. 10번 1번 옳은 거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소련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그랬잖아요. 3상회의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회의가 아닙니다. 예상이니까 예무부 장관들 모임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자주 함정파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정상이 아니라 예상들, 예무부 장관들이 모였다. 두 번째, 이 회의에서 미소의 한국은 두 개 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이 내용은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입니다. 적어놨습니다. 이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입니다. 미소 양국 두 개 항을 결정하는 합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이건 미소 공동위원회. 자, 봐봐. 설명할게. 자,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독수궁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밖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지. 미국은 이거야. 미소 공동위원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들여보내자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련은 찬성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자는 거야. 이 논제 가지고, 의제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열음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실패, 40년. 마찬가지, 그 이듬해 47년 2차 공동회의도 마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또 싸워. 아무 의미가 없는 미소 공동회의 되고 말았다. 결렬되고 말았다. 됐죠. 세 번째,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에 나섰다. 네, 당연히 반탁이죠. 당연히 반탁해야죠. 어떤 사람이 신탁을 요구하겠습니까? 믿고 맡겨달라는 얘기잖아요. 신탁은 우리 소련과 미국에 믿고 맡겨주세요. 우리 통치 잘할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있잖아, 우리 집을. 그죠? 근데 제 3자 가서 앞으로 우리 집 제가 통치하고 갈게요. 제가 엄마 아빠 노릇할게요. 이런 꼴이 됐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아닌 제 3자에게서 통치받기를 원하시나요? 지배받기를?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반탁이죠, 당연히. 세 번째, 이 소식을 답은 3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회의 결정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3차례가 아니라 2차례, 46년, 47년 2번입니다. 46년, 47년 2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3번이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주장을 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 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근본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삼국 예상회의 신탁 관리 결의로 수포로 돌아갔으니 다시 우리 3천만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가호와 마차를 청산하고자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벽해가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획득하기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일종의 김구 선생의 선언문이에요. 반대하는. 신탁통치 반대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여운형, 김규식. 좌파의 여운형, 우파의 김규식. 두 번째, 신탁통치 반대운동, 당연히 김구 선생. 대한민국 임정부 승인을 요구했다. 당연히. 니은, 지읒, 정답. 니을은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유엔을 넘기고자 주장하였다. 네. 한반도 처리 문제 유엔 넘기고자 주장하였다. 네, 이것은 미국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건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유입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미국의 주장이 니을번 지문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 넘기자. 다음 페이지 문제 7번. 다음 호소문을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현재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 손잡고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하다면 이 육신을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어 쓰러질전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치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 선생이 48년 2월에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울부짖는 뜻이죠. 3천만 동포요, 읍고합니다. 48년 2월입니다. 이사를 설명 옳은 것. 조선사 편수에 참가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이건 조선 총독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일본 관리와 일본 교수들이 참여해서 만든 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날조하게 되죠. 우리 역사를 아주 날조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사입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예고한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열 추정을 목적으로 한 한인 애국단을 창단하였다. 누가? 김구 선생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조선 민족 전선연맹의 결성에 민족 단일 전선에 노력하였다. 요거 누구겠습니까? 김원봉. 김원봉이 조선의형들 설명하는 겁니다. 4번, 선 임정 후 신탁을 이념으로 담은 작업체로적 합의했다. 김구 선생이 반탁이죠. 신탁이 아니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미소 공동위원회에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것. 이건 뭘까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단체들에 해당되는 설명을 옳은 것이 되겠죠. 자, 옳은 것. 1번, 박헌영 등 자익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박헌영 등은 반대합니다. 두 번째, 남한말의 단독적 성부 수립에 반대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김규식 등의 주도에 조직하였다. 김구가 아니라 김규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예, 김구 대신에 김규식이 나왔으니 대신에 자쪽 여운형 들어가면 되겠죠. 여운형. 4번, 미 군정에 반대어 탄압 속에서 결성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동위원회 결렬된 건 맞는데 미국 군정의 반대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좌우합작을 적극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예상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그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제 9번. 지금 8번 문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번 문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상으로 좀 잡아주실래요? 네. 좀 신경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복습할 칠 때. 문제 9번. 다음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하나의 1차 중임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리, 자리를 비웠을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제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4.19 혁명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4.19 혁명을 계기로 내각 책임자로 바뀌죠. 대통령제가 이승만 정부의 부패로 인해서 3차 개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3차 개헌 결과 허정 내각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장면이 당선됨으로 해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된 것, 이건 발췌 개헌.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플랜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4.4.5임 논리로 통과 여부가 반복됐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건 재헌법, 재헌헌법의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재헌헌법 내에 친일분자들 처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5번,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거 방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신헌법입니다. 72년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 문제 3번, 9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 헌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32조. 양호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거기 양원의 위치로 씁니다. 양원제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양원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허정가도 정부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장면정부가 입각하는 제3공화국의 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원제. 두 번째, 대통령은 양원 합동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수표를 얻어 당선한다. 국무원은 민의회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때 10일 이내에 민의회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설명을 옳은 것. 내각제로 운영됐다. 장면정부. 허정정부, 이거 봐봐. 이승만이 잘렸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잘렸고, 자, 그러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물들어야 되는데 이기붕이 자결해버렸다고. 그럼 제3의 권력자가, 승계자가 예무부 장관에서 허정이 물려받았다고. 허정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직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내각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허정 정부에서 만들기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야? 장면 내각을 위한 법이 되고 맞는 거죠. 내각 책임자로 운영됐다. 그게 장면 정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이것도 박정희, 이건 꼭 알아야 돼요. 70년, 박정희 정부, 1970년 세 가지 건을 알아야 됩니다. 70년에 정확하게 발생한 가장 큰 것,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노동운동, 전태일, 분신.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70년 그 세 개를 무조건 암기해버리세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번져나갔죠. 거기 끄덕이면 안 돼. 선생님한테 넘어오면 안 돼.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농촌에 출발해서 도시로 점차 확대되어 왔어요. 새마을운동이 뭔가요? 도로도 좀 포장하고 깨끗이 쓸고 닦고. 예전에 집이 초가집이었다고. 70년대에는. 초가집을 다 쓸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떻게 그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죠. 발암 물질이 나오는 물건으로 다 개량하는 거예요. 지금 다 뜯어내고 아직 완전하게 다 지어가지고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매일 발암 물질을 마시고 살았을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께서는. 그죠? 저는 아니고요. 예.
도시촌놈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잘 모르죠. 초가집을 어떻게 받겠어요? 민속촌 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대부분. 지금 진짜 초가집 보기 어렵죠. 네, 도시에 초가집 하나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나 만들까? 학원 앞에다? 거기서 막걸리 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금융실명제는 YS 정부. 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 즉 은행에 자기 구자를 열 때 자기 본인 명의를 한다. 이게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기출 사례도 쭉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자, 페이지 25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부를 전 국민 앞에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의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민주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1987? 안 봤어? 여러분 1987년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인가요? 후에 태어나신 분들인가요? 후? 후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뭐 1987년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대부분 이 후에 태어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시기네요. 선생님 시기 젊은 시절에 치열하게 젊었던, 투쟁했던 시기가 되겠네요. 예.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예. 경찰에 의해서 고문치사당했다. 그 다음에 이한열, 예, 체류탄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여기가 서울대학교 학생이고요. 여기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1987년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 얘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두 가지 꼭 잡아줘. 대통령 직선제 요구합니다. 대통령 임기 현재 7년인데 5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금 현 대통령 누군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79년 12.12 사건을 계기로 물러날 때가 근 한 10년 가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 군사정권 포함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때까지 10년 가까이 통치합니다. 엄청난 포갑정치를 펼쳤죠. 이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나 학생들 전부 다 민주화 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선생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선생님들이 거짓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선생님이 거짓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진실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배우는 것들인데 배운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학생들이 이건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국가가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엉들었던 것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요구사항입니다. 배경으로 옳은 것. 정부가 대통령 중리 내각 책임자 헌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건 1960년 그때 혁명이 일어났죠. 4.19 혁명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였다. 이건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마산의 중앙부대 김주일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건 4.19 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4.19 혁명. 네, 그래서 마산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4.19 혁명에 대한 얘기를. 그건 결과적으로는 김재규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장이었죠. 피격돼서 박정희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1979년에 대한 얘기. 그리고 1980년 봄까지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물러나고 학생들이, 그래서 1980년에 서울의 봄이 일어났다.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불러요. 나올 때가 됐어. 잘 봐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잖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듬해 1980년 봄까지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실은 거기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아가는 움츠린 시기예요. 그 시기가. 네. 그때 우리는 학술적 용어로 서울의 봄이다. 이렇게. 즉, 독재자가 물러나고 잠시 수도되는 상태. 서울의 봄이다. 왜? 처음으로 서울의 평화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올 때 됐다. 오케이? 즉, 박정희 피신, 그리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그 순간, 그 사이에 그 공간, 스페이스. 이걸 서울의 봄이라 한다. 오케이? 79년 12.12부터 그 이듬해 딱 짧아야 한 3개월? 말 그대로 서울의 봄이지. 정치적인 봄이 왔다. 4번.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네.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 호언 조치를 발표했다. 누가? 전두환이. TV 앞에 연설을 합니다. 흉내 한번 내볼까? 원인은 비슷한가요? 원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헌법을 준수하는 얘기는 개헌을 요구를 반대한다는 뜻이야. 그럼 나는 대통령 7년제를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호언조치예요. 헌법을 지키자. 나는 지키겠다.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이 나 있는데 최고 정점에 오르네요. 모든 사람들 다 나타나요. 이제 일반인들까지, 그 다음에 직장인들까지도 다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보통 우리가 학생들, 그 다음에 블루칼라들이 주로 노동에 많이 참여했어요. 노동운동에. 근데 이제는 블루칼라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데스크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게 되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핵심은 뭐다?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 이제 장기집권 프레이다. 7년, 봐봐, 7년이면 엄청난 거야, 지금.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이때 바꿔진 게 뭐야? 5년이고. 그때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야. 체육관에서 그냥 뽑는 거야. 간선제는 우리가 그 뽑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우리 일반 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강압적인 방법에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합니다. 전두환이 발표합니다. 더 터져 나오겠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될까? 다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뭘까요, 그러면? 수용한다는 뭐야? 첫 번째, 대통령을 직선제를 하겠다. 두 번째 뭘까요? 임기를 7년에서 5년 안에 수용한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병 걸리신 분 계시는데 그 병을 해결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자, 봐봐요. DJ, YS, JFP, 정치 해금이 해줍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 나올 세금 다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거긴 노림수가 있었죠. 본인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이 사람은 전부 다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호남, 영남, 충청. 전부 다 20%의 연고를 다 가져. 그럼 저희 합치면 60%가 날아가는 거야. 나머지 40%를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찾아가면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계산에 쓰겠지. 결국은 이 계산법이 웃기게도 성공해요. 왜? 이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합쳐진다면 이 사람이 당선됐겠지. 누군가,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병 걸린 사람하고? 대통령 병 걸리신 사람들이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치열하긴 한데 약간 좀 기분은 깨끗하진 않아. 가끔 보면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말썽도 많고 시끄러워. 그죠? 뭐 누구를 떠나서 약간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 나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 약간 크리 나지는 않아. 누구를 봐도. 그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이 걸리시는 전부 다 떨어져 낙선돼서 이분이 당선된 거야. 되게 정치적 수를 잘 표현했다 봐야 되겠죠.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또 사과도 말씀하셨고 그나마 좀 이분은 나아요. 누구 비해서? 어디 갔나 이분? 이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 일을 생각하지만 피해를 입었던 그 유족들이 있단 말이지.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최소한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돌아가시다 보니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그죠?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잘못한 부분은.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야? 죄송한데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예,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좀 길어졌네요. 문제 2번 갈까요? 다음과 같은 해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박종철, 4.13 호원조치, 60 국민대회 결성. 네,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1987에 연결됩니다. 자, 기억번. 국가보위 비상대책,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이건 1980년 5월입니다. 네, 국보위. 즉, 전두환 세력들입니다. 두 번째.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렇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내 개인적 생각이 딱 좋은 것 같아. 5년 딱 단임. 예, 뭐,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아. 예, 또 잘못하면 어떻게 부패 냄새 펄펄 날 것 같아서 그냥 딱 한 번씩 몰랐으면 좋겠어.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1980년 전두환. 학생들 모두 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계엄령을 통해서 초, 중, 고, 대학 모두 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 배우는 학교를 문 닫으면 어떡해. 그죠? 전쟁통에도 학교로 가는데. 4번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고 이건 맞아요. 5년 단임제. 근데 간선제를 골자가 아니라 직선제 바꾸면 돼. 직선제를 골자라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바꿔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다음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한 문서로 옳은 것은. 자, 딱 보면 나오는 단어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런 시간에 배웠던 거. 자평민 찾아봐. 우리 통일 방향을 자주적으로, 두 번째 평화적으로, 세 번째 민족 대단결의 방법을 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 7.4 남북 공동성명이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이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북한에 건너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평양과 서울에 동시에 7월 4일 오전 10시 동시 발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평민, 암기해버리죠. 자평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답은 2번. 문제 4번.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 여러분 마찬가지 자평민 잡아봐. 자평민 찾아봐 빨리. 첫 번째 질문 자 주적으로, 둘 평화적으로, 세 번째 민족대단결. 이것도 박정희 72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 자 설명 옳은 거 1번 합의문 발표에 의해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다. 이건 7월 4일이지.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11월에 적어놔. 1972년 11월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다. 남북조절위원회가 1972년 11월에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언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그럼 뭐 하는 거죠? 통일 분위기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평양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호텔에서 자고 먹고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연일 TV 뉴스 막 나오는 거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와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야? 꿈에 막 부풀었다는 얘기지. 근데 아쉽게
이건 꿈에 불과했어요. 왜? 이건 다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남북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정치적 야망들 따로 있었어요. 즉 독재 정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앞에 하고 실행했던 것들이다. 이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였죠? 10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 10월 유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재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기 집권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12월에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무슨 제도가 등장합니까? 김일성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진 3법의 권력을 가진 신사회주의 헌법, 즉 주석제가 실시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떻게 주석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3권을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본인이 독재 정치를 가라고 딱 소문내는 거잖아. 왜? 요즘에 3권이 분리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순서 쭉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여기도 자평민 동그랗게 쳐봐.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옳은 것. 남과 북의 정치 권리의 강화 이용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 북은 뭐야? 적으면 돼. 이거 적으면 돼. 여기다. 신사회주의 헌법. 네, 북한은 신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주석제를 받겠다. 그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문제가 동일합니다.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 6번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료 같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미술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화 제목 한번 물어봤죠, 제가. 1987 봤냐고. 네. 1987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1번 정부의 인권 타락과 긴급조치를 비판하였다. 유신정부에 대한 얘기. 야당 당수를 국회에 제명하는, 이건 1979년에 당시에 부마 항쟁이 터졌을 때 김영삼 야당 후보가 제명되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자를 수가 있냐고. 유신헌법이 그래요. 대통령의 최고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국회의원을 자를 수 있고 국회를 그냥 해산시킬 수 있다. 야, 너희들 다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너희들 앞으로 국회의원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독재국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우리 대표를 뽑았는데 국회가 활동하라고. 다 자르는 거잖아요. 이건 악법이죠. 이게.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법 장치를 구월했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딱 김대중 대통령이 쓰는 첫 번째 대국민 연설문 때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나머지 몰라도 풀어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딱 이건 트렌드화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가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한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 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6.15에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서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여기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니까 틀렸죠. 두 번째, 통일 문제 자주적으로 하였다. 네, 자주적으로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1991년 얘기입니다. 1991년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네 번째, 낮은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을 공통선을 조정했다. 니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합 제한과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의 공통성을 인정했다. 답은 4번. 문제 8번. 미출근 성명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 미국 닉슨 독트린에 대해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의 국제 정체 소유 71년에 대한 적십자 사과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하여 남북 적십자 회담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72년 7월에 남북한 정부당국의 비밀 접촉을 통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 이후락이죠.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얘기. 핵심은 앞에 닉슨 독트린이에요. 앞으로 냉전체제를 깨겠다는 겁니다. 미소의 군비 경쟁을 줄이고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을 갖다 축소하겠다. 실제로 미군 한개 사단이 일본 오키나와로 빠지고 공군부대 하나가 미국령 괌으로 빠지게 돼요. 이때 미국만 믿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이 걸린다고. 이러다 우리가 깨지는 거 아니야? 북이 넘어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럼 우리가 북한을 만나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부 다 뭐야? 군비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체제 경쟁이에요. 저희들은 사회주의,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더 훨씬 더 월등하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미국 애들 빠져나가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야, 그럼 북한을 하면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달려봐야 되겠다.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하면 만나주겠어? 안 만나겠지. 야, 우리 비정치적인 적시자들만 한번 만나보자. 그 71년 적시자 회담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71년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그리고 그 이듬해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3년에 6.23 선언이 이루어진 이런 과정을 밟아가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무슨 회담을 할 때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목적들이 항상 이메일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옳은 것. 한반도 비핵화 91년입니다. 91년 2월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건 1998년 김대중. 이건 해로입니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98년에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회담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는 배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는 버스를 통해서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건 1991년 9월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됐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남한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6.25 정상회담 이후, 즉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기 결정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결국은 개성공단은 철수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철수하게 됐고 또 거기 사무실을 만드는 그 사무실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폭파돼 버립니다. 가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봤던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여러분 별 뉴스가 아니잖아요. 봤던 것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게 3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들이 고문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아씨 뭐야 이렇게 많아? 훨씬 늘어났을 거 아니야 공부 양이 이제는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은 힘들지? 열심히 해. 엄마도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 통일 원칙을 마련하였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죠? 일단 만나보자는 거죠. 수술해보자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설명을 옳은 것. 상황일지. 시민동향. 땡땡년 땡땡월일. 현재 도청 합병 직결한 군중은 약 5만 명으로 계속하여 도청 공격을 시도 중이며 군 장갑차 한 대를 탈취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금일 12시까지 연행자 석방 공수부대 철수임, 50여 대의 분승 창을 모두 깨고 시가지를 몰고 다니며 계엄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를 구호 등을 외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들에게 음료수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0년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유신제재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저항하였다. 이건 1979년 유신체제 저항 박정희 대통령 얘기고 지금 위에 있는 동향은 전두환 군부 권력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겠죠.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강주 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에 등재됐습니다. 답은 2번. 한일 반대회담에 나 정권 퇴진, 1964년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였으나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60년 이승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었다. 이건 1987년 민주항쟁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1987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번까지 하고 좀 잠시 쉬겠습니다. 10번 갑니다. 다음 방안이 추진된 시기에 교육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앞에 국보위 동그랗게 봐. 국보위면 동그랗게 봐. 국보위 줄여가지고 국가보위 비상대책 국보위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입니다. 국보위를 설치해서 비상시국을 끌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교육정책 옳은 거 물어보는 거야. 고교 평준화제도 처음 실시된 것 1974년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정부 처음 실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평준화가 된 것은 2016년 천안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마지막 고교 평준화가 됐습니다. 시작은 74년 박정희 정부. 2번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교육의 기본 지표로 국민교육 헌장이 공포되었다. 1968년 박정희, 이건 기출이에요. 단독 문제로 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됐네요. 네, 국민교육 헌장이 반포됐던 시기사실 가장 가까운 사실 옳은 것 68년 연도가 암기됐었죠. 4번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과 교복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전두환입니다. 답은 4번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과 교복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대신에 추가해봐. 과외 금지. 과외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고.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교육 문제만 적어보겠습니다. 과외 금지. 또 있죠. 대학교 졸업정원제. 대학교 학생들이 무슨 과에 입학하게 되면 원래 정원은 30명인데 50명을 입학시키는 거야. 그리고 졸업할 때 30명을 졸업하는 거야. 그럼 20명이 어디로 가야 돼? 중간에 잘려. 즉 학사 경고를 2번 이상 받게 되면 잘려. 2번 이상 잘리는 거야. 자, 5번 미국에서 시행됐고 미국 시행되고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33 이승만 정부 때 이 제도 처음 시행됐습니다. 미국 군정식이 도입됐고요. 시행된 것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잠시 여기까지 쉬어가겠습니다.